네. 빅픽처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그동안에는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들, 이벤트 위주로 점검을 해봤다면은 오늘은 업종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도 장 초반에 시작할 때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던 sek터가 바로 철강 섹터였거든요. 요즘 들어서 시장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철강 섹터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살펴보셔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더라도 철강 섹터, 포스코 같은 경우 오늘 마이너스권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낙폭을 살짝 만회하는 정도, 보합권 정도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철강 섹터가 놓여있는 위치, 그리고 향후의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철강 섹터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도 공급도 늘 중국이 중심이 되곤 하는데 철강의 수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철강 같은 경우, 철강 수요 같은 경우는 중국이 어쩔 수 없이 가장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개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끌고 가는 인구도 가장 많지만 땅도 굉장히 넓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투자가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도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을 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무엇보다도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도 좀 더 산업에 대한 연관성이라든지 이 연결고리를 찾기가 좀 더 수월했었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21년 상반기까지는 상당히 좀 타이트하게 철강 가격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하지만 올해 하반기 들어서 상황은 좀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수요 모멘텀 둔화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미 2020년 8월부터 중국의 부동산 시장 규제가 시작된 만큼 시차를 두고 부동산 경기와 그리고 철강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 사건이 하나 터졌죠. 이 부동산 개발업체인 이 헝다그룹 파산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 타격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철강 명목 소비가 7월 마이너스 13.3%, 이 YOY 기준이고요. 그리고 8월은 마이너스 13.8%, 굉장히 가파른 역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이 그래프로 보신다면 중국 철강 명목 소비 증감률 주로 플러스를 유지했었는데요. 마이너스가 된 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변동인데 마이너스도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른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중국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국내 철강 시장도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철강을 소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중국만 있는 것은 아니죠. 미국도 있고요, 유럽도 있고요, 한국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역들을 좀 살펴본다라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라면 중국의 지역 수요 모멘텀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15.4%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2년은 5.6%, EU 같은 경우는 올해 12.7%, 22년은 5.5%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이 철강 수요 같은 경우는 자동차와 내구재 섹터 의존도가 상당히 큰데요.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이연된 소비에 대한 회복들이 금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상당히 많이 이어지면서 철강에 대한 수요 모멘텀을 견인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 계획안이 본격 반영된다라면은 이 수요 전망은 추가적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하원에서 통과한 게 한 1조 달러 규모,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000조 원이 넘는 규모인데요. 인프라 투자안에는 이 도로, 철도, 항만 전부 다 사실은 인프라는 철강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철강 집약적인 전통적인 인프라 투자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 투자가 집행이 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의 철강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철강 수요만 놓고 보더라도 YOY 기준으로 9%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정도 수치면 팬데믹 이전 수준인 2019년도 정도까지의 회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국내 같은 경우는 이 수출과 제조업 설비 투자 등이 이런 철강에 대한 수요 부문을 견인을 했고요. 내년에도 이 성장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지만 1.5%가량 성장률 자체는 조금 둔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장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은 조선 수주가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이 수요는 견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건설 쪽에 있어서도 금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금년 못지않은 정도의 내년 건설 수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철강 수요 기조는 괜찮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급 측면으로 좀 넘어가서요. 워낙에 철강 이 산업 자체가 탄소 배출이 어마어마한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뭐 환경 규제한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출렁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현재 공급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이 전체적으로는 중국에서의 공급, 사실은 좀 통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중국 철강 산업에는 생산 통제는 지속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미 이 공업정보화부 그리고 생태환경부, 한마디로 중국에서 이 철강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환경과 산업 쪽에 있어서의 그런 부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있어서는 이 2022년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철강 생산을 감축하라는 통제도 내려왔습니다. 베이직 동계올림픽을 위한 대기질 개선이 명목적인 이유지만 과거 공급 측 개혁 당시를 돌이켜 볼 때는 이와 같은 일은 수시로 사실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국내에서도 사실 생각해 보면 중국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철강 생산이 중단이 됐다, 축소가 됐다, 화학에 대해서의 정유업계, 화학업계에 대해서의 생산이 중단이 됐다, 이런 뉴스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2022년에도 이런 중국의 에너지 효율 제고와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목표 때문에 철강에 대한 이 생산은 지속적으로 좀 통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국 철강 수출도 전체적으로는 제한되는 부분들,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국내 철강 업체들한테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보여줬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 철강 생산을 억제하면서 국내 수요에, 그러니까 이 국내라는 부분은 중국의 국내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내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철강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국내 철강 업체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철강에 대한 이 소비가 적을 때는 수입량이 적더라도 사실 티가 별로 나지가 않습니다. 이미 소비 자체가 적기 때문에 중국 철강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철강 가격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국내에 있어서의 철강 소비는 사실 금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경기가 살아나는 부분도 있었고요. 건설 경기도 좋았고 조선 수주도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철강에 대한 소비를 촉진시켰는데, 철강에 대한 소비는 늘어났는데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량은 감소했다. 그렇기 때문에 철강에 대한 중국 수입 감소가 한마디로 티가 좀 많이 난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실한 이 수요가 성장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철강에 대해서는, 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이 확실한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이 글로벌 철강 부족을 좀 본다라면은 이 올해는 글로벌 철강 공급 부족 한 3천만 톤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글로벌 철강 수급 전망을 보신다라면은 전체적으로 부족분이 있었는데 17년도와 20년도 상당히 좀 컸습니다. 하지만 21년도와 22년도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여지고요. 2022년도 글로벌 쇼티지 규모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철강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타이트한 수급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트한 수급은 결국에는 가격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될 점이 원재료가가 어떤가 이런 걸 텐데요. 철강제의 원재료는 철광석. 그런데 최근 들어서 철광석 가격이 좀 많이 빠져서 벌크선 운임도 같이 빠지고 조선해운 쪽 안 좋고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철광석 가격 어떤가요? 네, 좀 전에는 이 판매 가격 쪽에 사실 좀 더 포커스를 뒀습니다. 얼마나 많이 팔리고, 얼마나 높은 가격에 팔리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좀 생산을 하고, 원 제품 가격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는 한마디로 원료 가격입니다. 이 제품 가격을 볼 때는 판매가에서 생산 가격을 빼면 사실 그 중간이 이제 마진이 되는데요. 철강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마진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강에 대한 원재료 가격을 보려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요. 철광석과 원료탄 가격인데요. 철광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요. 철강제 및 철강제 가격 추이를 보신다라면 21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국내 철강 업체들도 주가도 좋은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는 최근 들어서 떨어지는데, 금년에 2020년도부터 올라가는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간 철강석 가격보다 더 가파르게 사실은 떨어졌습니다. 철강에 대한 철강석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는데요. 철강석 같은 경우는 광산업계의 생산량 조정 조짐이 사실상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최근에 앞으로 본다라면은
철강석에 대해서는 가격 조정은 이 급락은 뭐 굉장히 길게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철강석이 있다라면 철강석과 함께 가장 중요한 원재료 가격을 차지하는 게 원료탄입니다. 철광석과는 달리 올해 원료탄 가격은 급등을 했는데요. 중국 원료탄 현물 가격은 연초 대비해서는 약 3배 정도, 호주산 프리미엄 원료탄은 4배 정도 거의 급등 수준으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조강 1톤 생산 시 0.7톤가량 투입되는 이 제철용 원료탄이 상당히 이 재료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철광석이 굉장히 좀 많이 떨어졌지만 원료탄에 있어서는 가격이 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원료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자급률이 높은 국가지만 20% 정도는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이 수입에 의존하는 게 이 금년에 이슈가 됐었죠.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호주입니다. 상당 부분이 호주로부터 오고 있는데 하지만 호주와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호주산 석탄 수입은 지난해부터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석탄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중국 정부는 개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수급 안정 시까지는 사실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료탄 가격이 이 호주로부터의 수입사는 당연히 해결이 지금 단기간에 되기는 쉽진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철강석 가격은 평균 톤당 90달러 중반, 원료탄 가격은 현 시세 대비 한 30% 정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한 280달러 정도 수준으로 본다라면은 전체적으로 원료 평균 투입 단가는 올해 대비해서 내년은 한 15% 정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2022년 마진 스프레드는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견조한 수준이 21년도에 이어서 22년도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주가는 영 지지부진해서 연초의 상황과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철강 섹터 어떤 투자 전략 필요할까요? 네, 우선은 철강 섹터도 반도체랑 사실은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대한 물음표, 내년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 정도의 우려감은 지금 이 주가 자리에는 상당히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철강석 가격 급락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견조한 전방산업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마진 스프레드에 대한 하방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마진 스프레드가 좀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이 철강 업체들 본다라면은 대표적으로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보신다라면은 굉장히 PBR이 낮죠. 포스코가 0.5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고배당 매력, 포스코가 15,000원 정도의 배당을 하고 있는데 지금 30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최근에 주가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은 많이 떨어진 종목, 가격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이 메리트를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도 많이 떨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는 본다라면은 9월 달에 37만 5천 원 정도 고점을 찍었다가 거의 27만 원 정도까지 30%가량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좀 메리트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큰 그림 그려주세요. 네, 이 학제가 모두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2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 마진 스프레드가 더 축소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적으로도 좀 부담이 덜하고 22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부담 없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